안녕하세요. 5월 1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사제간의 관계가 예전과 좀 달리 좀 너무 사무적인가? 아무튼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어제 시장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우월한 입장이 놓였고, 주초에 나타났던 것처럼 또 다른 종목들 막 그냥 패대기 쳐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제 오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크게 점프업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들로 전개된다. 근데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강했고요.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들이 새롭게 부상되는 LG CNS도 마찬가지고 이제 완전히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아직 기업 내부 구조가 완전히 탈바꿈한 건 아니잖아요. 로봇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AI랑 시장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좀 재미난 것은 유통주들, 사실 최근에 쿠팡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유통업체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통주들, 백화점, 편의점, 이마트 등등의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오늘 사서 얼마 벌었네 이러면 뭐합니까? 돈 쓰잖아요. 기본적인 기본소득 가지고는 돈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야 오랫동안 묵혀서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팔고 또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를 하니까, 물론 거기서도 돈이 발생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주식이 적극적으로 소비로 이어지기는 왔다죠. 오늘 주식 팔면 내일 모레 돈 나오니까, 오늘 매매해서 돈 잠깐 벌면 바로바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유통업체의 실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조업체들의 생산 물량들이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도 줄어들게 되고, 재고자산이 줄어들면 생산활동을 느리잖아요. 이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시발점의 주식시장입니다. 그 주식시장의 상승이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온기가 형성되고 있고, 어제 또 오랜만에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음식료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SM, JYP, 그리고 하이브 등등의 엔트주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 그리고 오전에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들도 그렇고 2차전지, 바이오, 전력설비 대부분 약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 점진적으로 회복되는데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미친 듯이 주식을 사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해서 올라온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꾸물꾸물 밀려 올라오는 거죠. 극단적인 매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주초에 좀 공격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 압박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한 거죠. 솔직히 팔고 싶어도 팔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팔 물건들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그냥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장막판에 거의 대부분 회복이잖아요. 물론 마감 동시효과 때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유입되면서 조금 왜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왜곡 현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장 끝날 때까지 회복되는 형태가, 특히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에 있다가 어제 종가 1.2% 올랐어요. 마이너스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엄청난 시가총액 점프업이 가져온 시장의 이제
순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다. 고객의 탁은 137조잖아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제 시황 폴더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죠. 저만 가지고 있는 지표, 시장 에너지 지표라고. 예, 볼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수치가 30 정도가 기준이 돼요. 30 정도가 기준이 되고 상단에 한 70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최근에 좀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큰 시세가 난다라고. 지금 현재 큰 시세가 만들어졌어요. 큰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급하게 밀리면서 장중에 어제 종가상으로 31호 끝났는데요. 숫자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황폴더에 보내드렸잖아요. 29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돌린다. 그 종목들이 곧 반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특별한 외생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30에서 돌리거든요. 30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는 항상 외생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시장 외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불거졌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나요? 오히려 트럼프 아저씨랑 시진핑 만나서 굉장히 화해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다 해결되고 세상 다 자기 거죠. 부럽다, 그죠? 네, 아무튼 시장을 압박할 만한 특별한 외생 변수 없는 상태. 그리고 원달러율이 최근에 다시 1470원 이하로 1450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1490원까지 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로 환산했을 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4% 정도 올랐거든요. 4.3%. 4.3% 올랐는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천조에 있었거든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원화로 환율 1493원으로 적용했을 때 8527조가 됐습니다. 8527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1730조. 1730조. 1730조인데 엔비디아가 8500조. 엔비디아 자꾸 올라가줘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좀 빠졌어요. 어제 시가총액 1300조. 근데 삼성전자 1700조, 하이닉스 1400조, 마이크론을 이제 붙들고 있죠. 전 세계 미국 시장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순위가 몇이냐면 월마트를 넘었었어요. 메타가 2344조인데 메타 다음으로 10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1위.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도 시가총액 순위 10위, 11위가 됐다.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형편없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 특히 어제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5% 이상씩 빠지고 고영임 자사주 소각 발표했는데 아침 붙었다가 그냥 확 밀려버리죠. 소위 말하는 세론이 펼쳐지면서 왜 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팔고 나서 그랬어야만 했냐. 아무튼 오후에 좀 돌렸고 2차전지도 오전 내내 부진했거든요. 그래도 없이. 그러다가 오후에 스물 그렇게 큰 저항 없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코스피 지수 1.75, 코스닥 1.2, 대형 IT. 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크게 기여했죠. LG 디스플레이, LG전자 3%. 그리고 로봇이 좀 약했고 통신주들 요즘 통신장 위주로 광통신이라 그래서 거의 극단적인 투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런 건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 음식료, 유통주들, 그리고 의료기기 쪽, 바이오는 좀 약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쪽도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한 경기 회복이 실제 우리 실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그리고 어제 나타난 현상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니까 시세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묻어나요. 현재로서 피로감이 좀 묻어나는 이유가 뭘까? 피로감이 묻어나는 이유는 간단하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76조를 팔았어요. 1월 달부터. 76조를 팔았는데 누가 샀느냐? 국내 기관이 꾸준히 사죠. 국내 기관은 전반적으로 시장 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쭉 사가는 거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가는 거고, 개인들이 거의 40조 가까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40조 가까이 샀는데 개인들은 뭐 샀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사겠죠.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차는 최근에는 잘 안 사죠. 어제 좀 올라오니까 팔기 바쁘고. 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인한 상태가 현재 수급 어떤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약간의 피로감을 보여줘요. 왜 피로감이 나타나냐. 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막 팔아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그걸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굳건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최근에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근에 사고 잽싸게 사고 잽싸게 팔고 이러면서 막 본인이 주식을 정말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뭐 삼성전자 못 사? 왜 못 사? 나는 사. 이러면 사고 좀 이따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그러다가 한번 충격받으면 홀라당 다 까먹게 되는. 아무리 시장이 좋아져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매물들이 좀 점정하면서 시세의 피로감이 좀 묻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상대적으로. 어제 그 가벼워진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실제 지수의 움직임,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서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러나 실제 장중의 주가의 움직임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로봇주 중에서 그때 로봇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방송도 있죠. 그때 좀 강조드렸던 게 SBB테크인데 SBB테크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죠. 이 부분이 사실 로봇 산업에 있어서 SBB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속기.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6만 원대 있던 게 10만 원 넘어갔다가 어제는 좀 급락했는데 얘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게 사면이죠. 사면 같은 경우는 아직 접근하기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 최근에 꾸준히 좀 사가는 모습. 아직 근데 뭐 적극적으로 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개인들은 팔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들은 사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직 변화 없고 시세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수면 아래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저런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 가격을 탁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빵 치고 가는 거죠. 사면의 중요한 가격은 57,000원, 6만 원입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날아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날아가게 되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57,000원, 6만 원 넘어서게 되면 85,000원까지 가게 되고 85,000원 넘어서게 되면 11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또 가능한 시장이라니까요. 왜 저렇게 움직여본들 시가총액의 정액 부분은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면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거든요. 1조 7천억. 1조 7천억에서 더 올라온들 2조 5천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한강물에 돌 던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먼지 한 톨 던지는 것밖에 먼지를 던질 수 있나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냥 널려 있는 거지, 종목들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어제 새롭게 부상한 종목. 야, 저 종목이 그동안 언제쯤 움직일래나 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게 이제 LG CNS인데 회사는 오래됐지만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얼마가 힘들었냐면 77,000원 그리고 8만 원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8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붙게 되는 상황인데 어제 아침에 그냥 바로 8만 원 넘어서면서 그냥 붙어버렸고 종가는 86,100원 끝났는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9만 원 넘어갔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9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장 끝나고 나서.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LG그룹이 로보틱스화 됐을 때 LG CNS는 LG그룹의 SI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LG그룹의 시스템 관리 업체인데 이제 로봇 산업, AI 로봇으로 됐을 때 운영 관리, 컨트롤 제어 뭐 등등을 LG CNS가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존의 SI 업체 사실 돈 안 되잖아요. 기존의 SI 업체의 사업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제 받아주는 거지. 시장이. 그래서 어제 막 폭발했는데 저희도 어제는 잠깐 입질을 해봤습니다만은 입질하고 좀 밀렸는데 그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고만고만했으면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에 80,000원까지 밀리다 그냥 바로 붙여버리더라고요. 저런 현상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참 방송에 야 어제 아침 방송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거죠. 예, 그게 뭐라고. 사람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 말씀,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 말씀드렸다고 여러분들이 또 다 열심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메모폴더도 또 새로 입장하신 분들도 평소보다 조금 더 늘어나시고, 예, 감사합니다. 더 해주세요. 이왕하시는 김에, 뭐 좀 귀찮잖아. 사실 뭐, 어떨 때는 좋아요 누르는 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좋아요를 눌러? 이거 보고 구독을 해? 저도 유튜브 유저니까. 저도 매일 유튜브 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뭐, 예능이나 이런 건 좀 잘 보는 편은 아니고, 저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큐멘터리 같은 쪽,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자기 몸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열심히 보는데, 경제 채널은 일절 보지도 않고, 주식 채널, 경제 채널 같은 거 아예 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방해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볼 때 구독, 좋아요를 잘 안 누르게 돼요, 저도. 특히 또 구독, 좋아요 뭐 해주세요, 뭐 조댓구할? 뭐 이러면, 반사!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더니 많이 눌러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핫바리 유튜버지만 언제까지 핫바리 유튜브로 있겠습니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 봐라, UPM 이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내 UPM 구독했잖아. 지금 뭐 원천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마다 UPM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 잘 보잖아요. 잘 보지 뭐. 매매 잘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중에 이제 뭐 UPM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럴 때 나는 진작 했지롱.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뭐 또 시장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도 견조하게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4% 이상, 어제 마이크론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받겠죠. 좀 억눌리는, 시대의 피로감이 좀 묻어나는 상황이니까. 그에 반해서 다른 종목들로 매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면 위로 탁 부상하잖아요. 어제 LG CNS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요. 수면 아래에서 계속 요렇게 있다가 수면 위로 탁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쫙 몰려버리는 거지. 그냥 소위 말해 쪽 빨린다고 하죠. 평소에 거래가 50만 주 수준인데 어제 900만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도 없다가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 뭐 그러면 또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한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거 이미 옛날부터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뭐 종목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있던 내용들이야. 있던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게 뉴스로 보이는 거죠. 뉴스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면 참 신기해요. 같은 재료인데 어떤 애는 막 그 재료가 나오기만 하면 막 주가 진짜 미친 년 널뛰기 하듯이 막 움직여. 그리고 어떤 애는 똑같은 재료인데 반응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주가가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뭐 우주 뭐 태양광 쪽에 뭐죠? 뭐 새로운 거 한다고 하니까 뭐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근데 반응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 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 비중 늘려가면 뭐 다 욕하지 뭐 또. 언제 움직이는데? 구독했다가 취소해버리고, 구독 버튼 눌렀다가 좋아요 눌렀다가 취소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돈은 그런 데서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려주고 있어요. 꿈틀꿈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 메인폴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하든가 말든가.
수고하십시오.